총균쇠 제로 다이아몬드의 책이죠. 너무너무 유명하죠. 우리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꼭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환경결정론, 환경에 의해서 세계사의 흐름은 결정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총균쇠야말로 유럽이 세계의 중심일 수 있었던 어떤 힘이다, 제로 다이아몬드 교수의 생각의 핵심이 이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총균쇠의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요, 그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하,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총균쇠 얘기를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총균쇠 엄청 유명한 책이고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혹 안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총균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유튜브 영상도 많고 블로그 등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총균쇠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되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유럽, 서양이 세계 역사의 중심을 차지한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인종주의와 연관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사람이, 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더라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종의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인종주의적으로 설명을 하면 현재 세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제로 다이아몬드 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얘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의외로 지리적 환경의 문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책에서 그런 지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에는 횡축이 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도가 유사한 그런 지역이 길게 이어져 있고요. 아메리카 반도나 아프리카와 같은 경우에는 횡축은 좁고 종축이 긴 이런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원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로 넘어갈 때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농업혁명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제로 다이아몬드 교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피엔스를 지은 유발 하라리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죠.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세계사에 있어서 통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 다이아몬드 교수는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을 했고, 다시 말해서 농업혁명이 이룩되었고, 얘가 서쪽으로는 이집트, 유럽 지역으로 쭉 전파가 되어 갔고, 동쪽으로는 인도를 거쳐서 중국, 이게 유라시아 대륙의 긴 횡축을 따라서 농업혁명이 전파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문명으로 설명하는 문명의 성립을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지리적 환경의 문제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총균쇠야말로 환경결정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책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도 어찌 보면 세계사의 일반적인 현상을 제로 다이아몬드 교수가 똑같이 설명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업혁명을 이룬 이후에는 생산력이 크게 성장하니까 소위 잉여 생산물이라는 것이 나오고 계급이 발생하고, 그래서 노동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사람들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등등,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균이긴 합니다. 총균쇠에서 총은 무기를 의미하고, 균은 코로나19 같은 균을 의미해요. 쇠는 산업발전 같은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농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총과 쇠의 발견, 그리고 균의 얘기가 추가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것이죠.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 정복을 시작했을 때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균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 이야기를 총균쇠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농업혁명 이후에 많은 가축들을 키우게 됐고, 가축으로부터 전염된 전염병에 내성을 가진 유럽인들이 그 내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접촉함으로써 총을 쓰지 않아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몰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야. 이게 조금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총균쇠의 후반부에는 중국하고 유럽을 비교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얘도 지리적 환경 결정론으로 제로 다이아몬드 교수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중국의 경우에는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넓은 중국의 땅덩어리가 하나로 통치 가능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통일 국가의 왕조 통치가 굉장히 긴 기간 이어진 반면 유럽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물론 지리적 요인이 작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동쪽은 피레네 산맥으로 가려져 있죠.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북쪽은 알프스 산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장기간 통치하기에는 지리적 분산성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지리적 환경, 기타 등등의 여러 환경에 의해서 유럽의 경우에는 분권화된 여러 국가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자, 중국과 유럽의 이 두 가지 차이의 핵심은 분권한지 집권한지의 차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분권화된 곳에서는 다양한 사상, 다양한 기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각각 성장할 수 있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기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통일된 중국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핵심이 마찬가지로 전파와 소통입니다. 유럽은 분권화해서 쭉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상이나 기술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서로 소통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힘의 합력이 중국과 같은 폐쇄적이고 집권적인 성격을 가진 지역의 역사 발전의 힘보다 훨씬 컸다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중세 말 근대 이후에 세계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게 한 결정적인 힘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쇠는 총균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함의는 각자의 개성적인 성장 발전, 그리고 거기에서의 상호 소통이에요. 이 힘에 의해서 세상을 발전하는 것이라고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농업혁명의 결과가 지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무엇? 소통, 전파 소통의 힘에 의해서 역사를 발전시켰고, 그것이 근대 사회에 오면서부터는 플러스에서 분권화된 다양한 주체들의 힘, 그리고 그것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집합적인 힘, 이것이 역사를 끌어가는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보는 겁니다. 자, 이 생각 방식은요, 출발은 인종주의였잖아요. 인종주의에 의해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야기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양한 인종의 개별적 가치를 긍정하는 이런 생각 방식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금방 해석할 수 있겠죠. 또 그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은 발전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도 함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개별적 주체의 개성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을 소통하는 그런 사회문화, 이것이 인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의 방식이다, 이렇게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주는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성장도 결국은 다양한 가치를 공존시키고 그 다양한 가치가 소통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집합적인 지혜들, 이것이 대한민국을 성장 발전시키는 제일 중요한 힘일 수 있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이 얘기는 제 이야기도 잠깐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을 보면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횡축과 종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처럼 횡축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아프리카 대륙이나 남북 아메리카 대륙처럼 종축이 긴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 저의 삶도 60이 될 때까지 종축의 삶을 중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치가 높다는 것, 소위 성공이라는 것, 이런 것을 향해서 종축을 향해 쭉 노력하면서 산 삶이었어요. 횡축이 길다는 것은 다양한 시행착오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저는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0이 넘어서부터 이 부분에 아차하고 생각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종적인 삶보다는 횡적으로 폭이 넓은 삶, 다양한 시행착오와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진정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쇠라는 책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횡축을 넓히는 이런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그러면서 만나가는 새로운 가치들, 사람들, 그들과의 진정 어린 소통을 넓혀가는 그런 저의 인생, 이런 것을 몇 년 전부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행위하면서 현재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성공하려고 앞만 쳐다보고 살아왔던 저의 그간의 인생과는 사뭇 다른 그런 색깔의 삶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총균세가 주는 자유로운 개성들의 가치, 그리고 그 개성들의 상호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성장하는 미래, 이런 교훈들을요, 우리의 일상 속에 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생각 방식 속에 잘 녹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레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세라는 책을 읽고 느끼신 점이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저하고 해석 방식이 좀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총균세라는 책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지혜 나눔을 댓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함께 총균세의 책의 성격에 대해서 논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의미 있게 작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